빠, 빠르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 오늘 그 발제 드릴 제목은 한마디면 충분하다. 예,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제목이 진짜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게 좀 임팩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 겉페이지 보니까 원래 오늘 제가 이제 뭐 순서는 아니지만 그 읽은 부분까지만 발제 드리려고 하고요. 이 그 처음에 최태길 대표님이 아마 그 저 팔지 마라 사기하라 그 책으로 아마 발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문혁 이 분이 저는 여자분인 줄 알았더니 남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책 페이지를 보면은 컨셉부터 네이밍, 기발한 카피에서 꽂히는 멘트까지 더 잘 보이고 잘 팔리게 만드는 궁극의 마케팅, 세일즈 언어의 교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듣자마자 사게 만드는 마케팅, 세일즈 언어의 결정판 소제목이 되어 있고요. 저 점은 잠깐 그냥 제가 읽어봤는데 그 쇼호스트였더라고요. 이기도 하고 시간당 수백억 매출을 올려준 남자. 이건 자칭인 것 같아요. 그 자기 책에 겉표지에 써있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상품에 꼭 맞는 언어를 다듬고 만들어 마케팅에 제트 엔진을 달아주는 남자. 상품에 혼을 불어넣는 설득 언어의 마술사. 이렇게 돼 있고요. 국내외 기업에서 분석도 하시고 부축도 하시고 많이 이제 활약하고 계신가 봐요. 쇼호스트로도 활동하셨었고 지금도 컨설팅을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궁금해서 저는 여자분인 줄 알고 봤더니 이제 남성분이더라고요. 그 잠깐 그 강의를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잠깐 그냥 2, 3분짜리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들어봤는데 되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었고요. 동영상 통해서. 프롤로그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저자가 강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면요. 결국 고객은 당신의 한마디에 지갑을 연다. 세상은 항상 당신보다 빠르다. 그래서 현장에 뛰는 사람을 위해 책을 썼다. 이 책에는 내가 몸으로 부딪혀 고민하고 노력한 마케팅 사례들, 기업의 실제 상품에 관한 100% 리얼한 현장 이야기가 담겨 있다. 두 번째 보시면 내용을 가지고 맥락을 만드는 법. 배열은 좋은데 배합이 안 되는, 지금 마트에서 장은 잘 봐서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샀는데 늘어놓기만 할 뿐 멋진 정말 요리는 못 만드는 격인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용은 있는데 맥락이 없다. 컨텍스트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이거 처음이니까 맥락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있는데 맥락이 없다. 전후 문맥 즉 맥락이 사라지는 맥커터가 돼서는 안 된다. 고객에게 툭툭 던지지 말고 내 생각과 의도에 살을 붙여나가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 읽으면서 저는 또 이제 스토리텔링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히스토리에 의한 스토리텔링. 이것도 다 이제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겠죠. 어떤 마케팅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언어를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금 언어로 설득하고 언어로 이긴다. 언어가 죽어가는 시대이지만, 글이 사라지는 시대이지만, 말보다 이미지와 영상이 중요해진 미디어 시대에 있지만 나는 이런 세대 정면으로 맞서 언어의 위력을 증명하고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이 책을 썼다. 이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 데모 이렇게 또 이제 발췌한 부분이 있고요. 파트 1, 2, 3가 있는데 제가 1, 2, 2까지만 하고 이제 3를 또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발췌만 했는데 일단 파트 1에서는 큰 제목을 덜어낼수록 완벽해진다. 한 번에 훅 꽂히는 촌철 살인의 기술. 자, 상품명에는 상품에 목숨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불락죽.
아마 이제 불락 쪽이 이제 뭐 불락지죽 뭐 이런 거 아마 연상이 되실 텐데 이게 이제 원래 메뉴에 있었대요. 그 본죽의 메뉴에. 근데 2016년에 수능 날에 그 의미를 불락 떨어지지 않는 죽이다 이렇게 오역을 했나 봐요. 일부러 좀 비틀어서. 그래서 그 날에 2만 그릇을 팔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매운 불낙지 죽인데 낙지죽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의미를 이렇게 하나 바꿈으로 해서 이제 많은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명에 있어서 우리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 아파트명에 봉작, 백조, 모카 아파트, 장미 아파트, 초원 아파트, 시범 아파트, 수정 아파트. 지금도 뭐 아파트 뭐 비싼 그리고 저쪽 저 이태원 넘어갈 때 그 아파트 보면은 이런 시범 아파트 뭐 보신 적이 한두 번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막 철학을 담고 막 함축적인 임팩트 있는 이름을 지어서 그걸로 마케팅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그 그룹마다. 우리가 어느 그룹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아파트명 보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어울림, 뭐 편한 세상, 푸르지오 이렇게 쭉 이제 아파트명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 짧은 이 명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기업들마다. 다음 영화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제목이다. 영화의 제목이 관객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곧 흥행이고 그것이 곧 또 이제 그 분이 되겠죠. 원초적 본능 다 아시겠지만 원초적 본능의 원래 그 제목이 기본적 본능이었대요. 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사랑과 영혼은 아마 우리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영혼은 원래 원제에 보면 고스트라고 돼 있죠. 그냥 별 뜻이 없더라고요. 유령이에요 그냥. 유령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제 이 뭐 마케터가 이제 사랑과 영혼이라고 지은 거겠죠. 겨울왕국 더 웃겨요. 우리 프로즌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겨울왕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은 거죠. 근데 프로즌 사전 찾아보면 별 뜻이 없어요. 그냥 냉동된 얼린 뭐 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의미를 정말 부여했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목의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는가. 흔히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술력을 담아내는 그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담아내는 그 상품명은 정말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가 강조를 했고요. 무조건 쉽게 기억나도록 해라. 만들어라. 상품의 이름에는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특정 상황에 놓이거나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상품명을 신속하게 떠올리도록 하는 기억 회상력을 높여야 한다. 이제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집어놨는데 제가 이게 발췌했는데요. 숙취해서 아이스크림 견뎌봐. 이런 거 있대요. 제가 뒤에 이미지 준비했거든요. 진짜 숙취해소용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다음에 블랙야크의 뭐 에어탱크 먹는 다이어트 보조제 없었던 일로 이거 있어요. 제가 이제 광고를 몇 번 봤는데 보신 적이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없었던 걸로 안 먹은 걸로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어요. 그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홈플러스 일행사의 뭐 확산 정신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재버거, AJ2 버거 이제 저는 먹어봤는데 아마 들어보셨겠죠? 아재라는 말이 드라마인가 거기서 이제 뭐 드라마인가 어디서는 이제 유행하면서 아재버거를 만들어냈고 타이밍과 관련된 마케팅이겠죠. 뭐 롯데리아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벌떡장어, 싱싱과일, 극강의 레드, 수분폭탄 마스크팩, 성장판이 열려있는 기업. 이제 요 멘트 들으시면은 아마 어떤 느낌이 오실지 아마 그냥 느껴지실 거예요. 그만큼 그 뭐 카피라이터가 정했던 마케터가 이 멘트를 정할 때 엄청 진짜 고민하고 겸손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해서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거를. 월드권 제치고 판매 1위 했대요. 저기 믿음이 편의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술을 잘 거의 뭐 안 마시겠지만 뭐 마시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지금 성분이 뭔지 모르나 진짜 있었대요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듣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다들 처음이시지 않을까. 다음 이제 컨셉 부여라는 부분인데 소비 충동을 유발하는 초강력 한마디. 우리가 알프스 하면 스위스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10분의 1 정도, 13% 정도가 이 스위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알프스 산맥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프스 하면 이제 스위스인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이미지화 시키고 마케팅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융프라우 하면 또 스위스 뭐 이런 식으로 그 스위스 안에 이제 그 컨셉을 부여해서 이제 이미지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성에서 이제 강조를 한 것이고요. 상품은 망해도 컨셉은 우리 뇌리 속 기억을 영원히 지배한다. 뭐 우리 CF송 기억나는 것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막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찬양을 지금 부르지만 잘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CF송에 흘러나온 경우는 있습니다. 상품을 론칭할 때는 그 상품을 대변하는 한마디 또는 한 줄의 컨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 이 말이 저는 되게 맞았더라고요. 상품력이 이 작가가 한 이 책에 있는데 이 분이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상품력이 칼날이라면 컨셉은 칼자루와 같아서 컨셉이 좋을 경우 내 맘대로 시장을 휘두를 수 있다. 컨셉은 그 상품의 핵이자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상품의 모든 것을 오달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컨셉부여 기술이다. 오비맥주가 80년대 계속 1등을 해왔는데 150m 천연 안반수라는 타이틀로 이제 그 느닷없이 나타난 하이트가 3년 만에 출하를 했다고 합니다. 잘 만든 이 컨셉 문구의 위력인데 사실은 더 오비 입장에서 더 억울한 것은 오비도 안반수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비뿐만이 아니라 제가 식품 전공이지만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물, 음료수에 들어가는 물은 대부분 다 안반수로 만들어요. 지하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거의 다 안반수라는 거죠. 지하에서 끓는 게 거의 다 안반수 이것도 지하수인데 안반수가 아닌 것도 있지만 지하 이제 100m, 200m 들어가면 거의 다 안반수라는 거죠. 어쨌든 컨셉 묶고 이거 하나 마케팅을 해서 3년 만에 출하했다는 거는 이제 정말 경이적인 거죠. 컨셉의 확장.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원래 이제 책을 팔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사실 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책에서 이야기해서 알았어요. A에서 Z까지 모든 것을 다 판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더 넘어섰죠. 사실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지금은 이제 그 클라우드 회사로 이제 넘어갔죠. 더 그 의미가 일본에는 쿠사츠 온천의 컨셉 이제 쿠사츠 온천 유명하다고 하는데 상사병만 빼고 다 고친다라는 이 문구로 마케팅을 한대요. 상사병만 빼고 다 고친다. 쿠사츠 지역에서 피부과 병원을 볼 수 있는지 내기해 봅시다.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컨셉을 확장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뭐 하던 짓은 잊어라. 역지사지 핫 트렌드 설득 기술. 높낮이라는 부분인데요. 장사꾼 언어가 아닌 고객의 언어를 써라. 지식의 격차를 줄여라. 제대로 전달하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당연히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서 이제 구매 욕구를 일으키려면 이제 당연한 말인데 우리 이거 지식의 저주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 팔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언어로만 내가 아는 부분으로만 다가서다 보면 고객은 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고객이 아는 그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는 다가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고요. 소비자가 쓰는 말을 배워라. 뭐 한 예로 뭐 결혼정보회사들은 중매를 매칭이라고 하고 결혼식을 본식, 뭐 웨딩 사진을 찍는 것을 리허설이라고 부른다. 뭐 누가 알아듣겠는가? 근데 우리 뭐 요즘에 다 이런 말 써서 좀 알아듣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작가는 강조를 한 거고, 뭐 그들만의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소비자 수준에서 용어를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지금 이제 제가 색깔로 입혀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 이제 안테나 샵이라고 하네요. 그 마케팅을 할 때 샵을 2개를 이제 컨셉을 바꿔서 이제 안테나 샵을 고객 그 입장 이제 그 마케팅 하려는 회사 입장에서 샵을 차리고 그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 샵이라고 한대요. 근데 안테나 샵을 그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로 쪽에 커피숍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종로의 커피숍 2군데 이제 커피 안테나 샵을 차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메리카노 팔면은 아메리카노 이제 영어로 써 있고 아메리카노 써 있지 이런 식으로 안 써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영문과 한글로 아메리카노 써놓고 요 옆에 이렇게 이제 지금 보조로 요 뭐가 들어가는지를 써놓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그 지금 이 두 군데 안테나 샵에서 이 메뉴 중에 지금 10개 정도를 메뉴를 당신이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젊은이도 이 전체 메뉴의 2%를 잘 모른다.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떤 컨셉의 커피인지. 그래서 두 군데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상품을 판매했더니 보다 더 빨리 그리고 다양하게 그리고 제품을 잘 구매했다는 거죠. 꼼빠냐 저는 좋아했거든요. 원샷에 그냥 아이스크림 넣고 휘핑크림 넣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넣으면은 이제 아보카도가 되는 거고 아포카토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맛있겠다. 아보카도 주세요. 이거 에스프레소 원샷에 아이스크림 들어간 거니까 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시킨다는 거죠. 모르면 애매한 거죠. 막 시키기가.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눈높이를 소비자 입장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를 들어놨고요. 히스토리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이 되게 강력해서 발췌를 했는데 충남 부여에 있는 정관장 인삼창 공장을 촬영차 방문했는데 방문 소감을 그야말로 한 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다. 여기는 알바도 최소 30년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인삼을 씻는 아주머니들은 그 일만 30년 했고 인삼을 찌는 아주머니는 그 일만 40년이나 했단다. 이쯤 되니 햇볕에 인삼을 말리는 사람은 옥상에서 빨래를 넣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엄청난 내공을 갖춘 무림의 고수로 보였고 호칭도 자연스럽게 이 아주머니에서 선생님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식당을 선택할 때 우리는 뭐 이곳에서 30년간 김치찌개 하나만 이라는 간판을 보면 그냥 믿고 들어간다. 그래서 세월이 곧 믿음이다. 겉모습이 썩 탐탁지 않아도 그 상품의 대단하고 멋진 히스토리를 밝혀주면 다시 보인다. 상품의 숨은 비밀, 굉장한 매력, 몰랐던 정성 등을 캐내어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히스토리 기술이다. 제가 이제 여기서 유튜브 하나 채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김사원 새끼라는 채널이에요. 김사원 새끼. 세자는 어이자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먹는 채널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는 횟집, 그다음에 기가 막힌 이제 술안주집을 소개를 하는데 엄청 안 알려져 있고 엄청 구석탱이 있고 엄청 간판이 다 떨어져 내려요. 거의 다 그런 집이에요. 그거 엄청 다 어른들이 와요. 근데 음식 소개하는 거 보면 음식이 엄청난 거죠. 이 내공이. 그 가고 싶게 만드는데 이게 우리는 불행히도 술집이에요. 다 술집인데 보면은 먹고 싶어져요. 막. 그래서 지금은 안 봐요. 저는 보다 안 보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 나레이터 이분이 김상원이라는 분이 소개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 회 먹고 싶을 때 막 그렇게 정말 먹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그 구독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히스토리만 있으면 누구나 최초가 된다.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사는 보통 신제품을 들고 오는데 그들 중 신생기업은 히스토리가 거의 전무하다. 걱정 마시라. 없는 히스토리도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다. 이건 이제 작가 하는 얘기죠. 물리적 잣대로 따지면 가장 오래된 회사나 제품은 하나뿐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초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근거만 마련하면 그만이다. 이거 그만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마케팅 포커스를 우리가 발췌하는 일이죠. 경영자인 우리도 이거를 알아야 되고 마케터는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는 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게 지금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마케팅 관련된 책들은 다 이런 관점이지 않나.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 이제 또 제가 지난번에 그 마케팅 불분의 법칙이었죠. 최초가 되라, 이거 최고가 되라 다 이제 그 맥락인데
이는 모든 면에서 최초인 경우는 드문다는 명제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예를 간단히 하나만 들어봤는데요. 신한은행이 1897년 이제 최초의 은행이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은행도 최초의 은행이라고 이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1899년이지만 뭐 이지만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1899년 역사상 최초의 민족 자본은행이다. 민족 자본으로 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신한은행은 민족 자본이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진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최초다라고 해서 이제 강조를 이제 마케팅을 한다고 해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뒤로도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사실 제가 막 빨리빨리 읽으려고 해도 이걸 같이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일단은 자각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각 권하지 마라 깨닫게 하라. 지금 이제 원리가 나오는데요. 심리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대해상 직원 400명에게 평범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의 머리가 가발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었더니 무려 70%가 가발이라고 답했다. 멀쩡한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다. 단지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기만 하면 게임 끝이다. 마찬가지로 고객의 삶의 문제와 불편함을 깨닫게 해서 의심과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각기술이다. 쉽게 말해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는 것이 자각기술이다. 저는 여기서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 대공적인 이제 뭐 제가 군대 좀 있었지만 대공의 관점에서 보면 선전선동 공산주의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선전선동이거든요. 일단 선전을 하고 선동을 해버리면 그 뒤는 그 이슈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은 그다음에 그 레닌이 했던 것이 다 이 기술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우리도 분명히 이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심 많은 고객의 심리력 이용하기. 우리 홈쇼핑에서 매번 하는 이야기가 이번이 마지막 세일입니다. 마지막 구성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었는데 수차례 이제 속임은 당하고 뭐 야 이번이 마지막이겠냐 뭐 입이 잘 팔렸으면 나중에 또 파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또 파는 거죠. 아무리 구성을 잘해도 또 팔죠. 이 홈쇼핑이 아니면 저 홈쇼핑에서 또 팝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게 수차례 걸친 뭐 여러 이런 속임 말고 다른 종류의 속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고객의 마음속에는 믿지 않을 테야라는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자각 기술을 위한 의심병을 역이용한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마음껏 의심하시라라는 멘트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 그 방법에는 이제 밑에 여러 방법이 나와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의심을 세일즈 고객 자신에게로 옮겨놓는 과정이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자신의 문제있구나. 다시 말해 그들이 느끼는 삶의 불편함과 문제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것과 비슷한 예로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은 북극과 남극에 이제 냉장고를 판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세일즈맨은 이제 북극에도 냉장고 판다. 근데 이제 북극이 이제 남극은 영하 뭐 3, 40도, 5, 60도 가지만 북극은 영하 10m일 때도 많다는 거죠. 근데 고기를 10m에서 얼리면 안 되거든요. 세포역이 다 터져서 고기가 흐물흐물해져요. 녹였을 때 이제 드립 현상이 발생해서 고기가 막 찔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에서 이제 냉장고가 필요한 이유는 20, 30도의 급속 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북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시켰을 때 냉장고를 산다는 것이죠. 문제점을. 고기를 빨리 얼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원리는 어쨌든 속임을 당했다는데 어쨌든 이 문제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점을.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문제가 쭉 나오고요. 제가 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뒤에는 재밌는 게 더 많은데 저도 다 못 읽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우리 두 번째 홍영희 대표님 또 이제 오늘 심플 강력한 승리의 전략.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우리 홍영희 대표님 또 발제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발제를 아주 잘 하셨고요.